지난 방송에서 다뤘던 강영현 관련해서 추가할 게 있어가지고 빌런 하이라이트 2탄 시작하기 전에 강영현 관련 업데이트부터 하겠습니다. 강영현 유튜브 채널이 되살아났습니다. 근데 타이틀이랑 디자인을 완전히 싹 바꿨습니다. 이게 강영현 건지를 전혀 알아볼 수가 없고요. 제목이나 썸네일에서 강영현의 흔적은 다 지워버렸고 이름에도 강영현이라는 이름 없이 주식 제값 찾기이고요. 최근에 올라온 영상들의 썸네일에도 강영현 본인의 얼굴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 영상을 클릭을 해보면 강영현이 또 등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포맷도 전자 강의판 같은 것을 놓고서 진행을 하는 게 옛날이랑 똑같습니다. 국채를 투자하는 부분은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전체적으로 국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어떤 봐야 될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한 게 있다면 이제 말투가 좀 변했습니다. 좀 조급해졌고 또 계속 말을 더듬더라고요. 또 하나 변한 게 있다면 조회수입니다. 최근에는 1만이 넘는 영상은 없었고요. 싫어요가 좋아요보다 더 많습니다. 싫어요를 보는 법을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리턴 유튜브 디스라이크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구글에 그냥 리턴 유튜브 디스라이크를 타입을 하셔서 검색을 하셔서 맨 위에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받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다시 주식 제값 찾기로 돌아와서 강영현이 이 댓글은 아예 못 쓰도록 차단을 박아 놓았고 반면에 멤버십은 열어 놓았습니다. 아예 쌍방향 소통은 포기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멤버십의 가격은 무려 6만 원입니다. 그 외에도 주력 사업인 데이빗 스톡 인포도 운영 중이고 여기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공지인데 카카오톡 채널, 오픈 채팅방, 양방향 채널은 운영하지 않는다 라고 공지에다가 못을 박아놨고요. 뭐 이유는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뭐 제 생각에는 양방향을 막아놓은 이유는 사람들의 비판을 강영현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프로그램을 보시면 15체어스나 주도주 클럽 과거랑 동일하게 운영 중이고요. 15체어스 강의는 회당 15만 원 정도인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냥 15만 원을 날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면은 강영현의 리딩방 회원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과거에도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이 바로 강영현의 리딩방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한다. 그만큼 강영현이 가스라이팅 실력이 수준급이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마력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주식 전문가 중에서 가스라이팅 부문 부동의 1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빗 스톡 인포 외에도 자기가 쓴 책 구매 링크도 걸어 놓았고 또 카페도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데이빗 스톡 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방도 운영 중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본인 얼굴도 공개를 못한 채, 이름도 공개를 못한 채, 댓글은 닫아놓은 채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주식 전문가가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다시 활동을 재개하였다. 강영현은 과거부터 본인이 매크로 분석 전문가라고 떠벌리고 다니면서 3프로TV랑 연합인포맥스 등의 힘을 입어서 전국구 스타로 떠오른 전문가고요. 개인적으로 강영현 강의를 가까이서 오랫동안 들어온 사람으로서 평가를 해보자면은 뭐 전 유료는 안 해봤고 그냥 3프로TV에 나온 거랑 연합인포맥스만 들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서 이제 평가를 해보자면은 초보자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 경제 용어랑 영어를 90% 이상 쓰기 때문에 여러 번 돌려봐도 이해가 너무나도 힘들고 실제와도 맞지도 않는다. 그건 네 생각이고. 고객은 90% 이상이 주식 완전 초보나 주식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바쁜 분들로 추정이 되고요. 왜냐하면 주식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돈 주고 들을 만한 강의가 절대 아니거든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강의인데 그걸 왜 돈 주고 듣습니까? 강영현은 2022년 하반기에 페드의 금리 인하 타이밍을 완전히 헛짚었고 주구장창 외치던 금리 하락은 오지 않았고 당연히 폭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올라갔죠. 가스라이팅 당한 회원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래 놓고서 아직까지도 두고 봐라.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하기만 하면 자기의 예언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정신승리하는 중이고요. 어? 어차피 우리가 또 이겨. 또 나중에 애들 징징대고 와고 뭐 저거 하고 비용딱 같은 소리 할 때 이제 쳐다도 안 볼 거야 이제. 물론 강영현의 분석이 틀린 게 범죄도 아니고 또 맞는 말을 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강영현이 페드의 금리 인하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서 그가 매우 강력하게 추진했던 그 리딩이 싹 다 틀렸다는 겁니다. 지수가 바닥인 상황에서 시장에서 다 빠져나오라고 이상한 예시를 들면서 사람들을 겁을 주었고 회원들을 상대로는 고위험 레버리지를 투자하도록 리딩을 하면서 막심한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강현이 나르시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는 나르시스트답게 책임감 있는 모습이나 사과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고요. 계속 자기가 옳다, 난 틀리지 않았다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나르시스트의 전형이죠. 그러면서 또 뒤에서 숨어서 미끼만 걸어놓고 자기가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전혀 당당하지 못하게 뒤에 숨어서 미끼만 걸어놓고 강의를 계속 팔아먹고 있는 중이다. 강영현은 전문가로서 실력도 없고 인성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가 유명세를 날리는 것은 한국 시장에 막심한 피해가 간다는 입장이고요. 뭐 언젠가는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이고 혹여 나스닥이 폭락을 하게 되면은 강영현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겁니다. 이때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강영현의 실력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또 강영현 입장에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사기쳐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듯이 사기꾼을 폭로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강영현은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강영현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우선 하나증권의 김홍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5G 장비주에 물리게 된 원흉이 바로 김홍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3프로TV에 이어서 하나증권 채널에서도 출연을 해서 5G 전문가로 여전히 활약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김홍식 정도 외에 5G 장비주를 투자의 차원에서 분석을 하는 전문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고 굉장히 많은 수익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물론 이제 과거 잠깐 상처받으신 분도 있습니다만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비주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1월 정도까지 조금 기대를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1월까지요? 통신장비 스타라는 섹터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를 기다릴 각오로 투자를 하되 잘 운때가 맞으면 사실은 아주 큰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섹터예요. 뭐 극단적으로는 뭐 10배도 나올 수 있고 뭐 최소한 2배 이상을. 그래서 전 그래요. 통신장비 섹터를 사면서 2배 정도의 상승을 기대하지 않고 이 섹터를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 아니 안 갈 수가 없지. 어떻게 5G가 다 이렇게 폰이 깔리는데. 아니 그리고 미국도 깔아야 될 거고 일본도 깔아야 되고 중국도 깔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장비업체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아이고 왜 이 모양인지. 삼성전자가 최근에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AT&T에 삼성전자가 탈락을 했어요. 수주에. 그러니까 장비업체 선정이 안 된 거죠. 미국에서 이제 버라이즌밖에 기대할 게 없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니까 네. 이제 앞이 약간 캄캄해진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주가 반영이 또 상당 부분 됐다는 게 또 저희 판단이라서 이제는 조금 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어쨌든 중요한 건 수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주는 또 그럼 남은 게 뭐 있어요? 미국 시장 자체는 일단 전반부는 끝났다고 미국 보셔야 끝. 되고 네. 일본 분위기가 좋냐? 삼성만 보면 썩 좋지가 않아요. 네.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저희는 삼성전자 쪽의 기대는 많이 낮추라는 쪽이고요. 삼성전자가 잘 하지 못하면 특히 중소장비 업체들은 사실 기대를 언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본하고 인도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만 보면 기대치를 낮추셔야 돼요. 국내 쪽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논란이 많은 거는 5G 장비 투자를 통신 3사가 너무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호재를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섹터인 거예요. 네네. 저희는 수주에 있으니까 저희가 암흑 같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특정 아파트 갑자기 재건축 소식이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시장 선거 통해서 그런 이슈가 터지면 네. 갑자기 아파트 값이 올라간 거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저희가 지수가 지금 1100포인트나 2000포인트면 이런 고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수 네. 3000에서 지금 저희가 지수 포인트를 얼마까지 예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높은 뭐 2배 정도의 지수 상승을 갖다 기대하시는 분은 시장에 안 계시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5G 장비의 그 상승 탄력을 감안하면 사실은 실패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실패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실패 확률이 훨씬 더 높죠. KMW나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또 이노아리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표 종목군으로부터는 바닥권의 가능성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서서히 사전적으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일단은 리포트를 통해서 시장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여기서 KMW나 뭐 예를 들어서 이노아리스가 여기서 그럼 주가가 2배 올라갑니까라는 이제 질문하신다면 네. 저희 대답은 예스예요. 김홍식의 가장 큰 착각은 5G는 스마트폰에 적합한 기술이 아니라는 건데 김홍식의 태생이 SK텔레콤이나 KT 같은 이동통신을 분석하는 것을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와중에서 이제 무리하게 5G 테마랑 그 통신주랑 엮어버린 것인데 5G라는 것의 속성과 미래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미스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5G 장비주를 아직도 통신주랑 엮고 있다. 5G라는 기술의 실상은 전 국토에 광범위하게 설치를 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나 원격 제어 기술이 필요한 디지털 트윈 빌딩 혹은 스마트 항만 같은 폐쇄되어 있으면서도 초연결성과 초저지연이 필요한 특화망이라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B2B 사업이라는 겁니다. 일반 대중들이 스마트폰에 이제 요금제를 내고 그런 5G도 있지만 그거는 뭐 전혀 의미가 없고요. 진짜 5G의 승부처는 특화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4G로도 충분히 현존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무리 없이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뭐 동영상으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고 또 실시간으로 게임을 하는데도 4G로도 무리가 전혀 없고 또 5G 수준의 통신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아직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통신사들이 5G 경매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 쪽에서 5G 장비주의 매출이 나올 일은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통신 장비 전문가 김홍식은 완전히 헛짚었다.